샬롬, 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세계, 부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비합리적인 생각과 나만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사로잡히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체라는 부부에게서 큰 문제점과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면 힘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 첫 번째입니다. 결혼을 하면 힘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제가 재혼한 상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했고, 재혼 가정도 경험했고, 또 초혼 가정도 경험했고, 저와 상담을 하다가 결혼하게 된 상담 내담자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내가 결혼 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지, 그 문제가 갑자기 결혼과 동시에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그 힘든 상황에 더 어려움과 힘겹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건전하게 돌아간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 두 번째,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한다. 네,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신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지만 상담학적으로 그건 굉장한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서로를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원인이나 또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부는 완벽하게 솔직해야 한다. 네, 솔직한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알아서 약이 되는 것과 알아서 독이 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굉장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굳이 상대편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되, 불필요하고 장애가 될 것들은 침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번째, 석궁합이 좋으면 부부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들은 흔히 많이 얘기들 하시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잘못되게 옳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부부, 30년 이상 산 금술 좋은 부부 100쌍을 초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석궁합이 갖는 비율은 겨우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공감하고 알아주는 심리적인 합일이지, 육체적인 합일은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가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부부는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입니다. 이 또한 많은 오해와 불편과 갈등을 낳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가진다면 쉽게 말해서 공감적인 유형의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지만, 같은 가치관은 같은 어려움이나 같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우연찮게 가치관이 맞았다면은 그것이 문제될 건 없지만, 다른 가치관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상대방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비난의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해서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 가치관과 네 가치관을 합쳐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거나 한쪽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억압과 무리와 갈등과 오해를 낳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결혼하면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삶을 조금 구속하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만 개인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부부나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필요가 에너지가 돼서 공동체에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의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지쳐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부부라는 공동체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어렵고 누군가 힘들다면 개인적인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상대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한다면 개인에 대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는 신념이죠.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 그 일곱 번째는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몇 년인데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패턴과 상대가 생각하는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역사가 나의 개인적인 신념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차가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수다를 떨고 많이 대화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수입니다. 네, 여덟 번째, 부부는 서로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특히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자란 점이 있고요. 누군가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자기 것을 옳다 그러고 네가 바뀌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요고 강압이고 억압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네가 오니 내가 오르니 경쟁적인環境에서 싸움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좋았던 모습보다는 서로의 불편했던 모습들이 감정적으로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허울뿐이 되거나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이며 부부의 공동 가치입니다. 네, 아홉 번째.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부부는 아이를 가지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 어느 분이 오셨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애가 넷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부부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시고 10년 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아이가 넷이나 됩니까? 혹시 뭐 시험관 아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사실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둘째를 낳았고 근데 나중에 사이가 더 안 좋아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아이를 넷을 낳아야 된다고 해서 넷까지 낳아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복한 부모 밑에서는 행복한 아이들이 자랍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하지만 부부 사이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부모가 행복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행복하다면 아이는 반드시 행복합니다. 또한 아이 위주로 돌아가는 삶은 아이에 대한 실망과 낙심으로 무너졌을 때 일어날 디딤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서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면 아이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이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부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개선은 부부 스스로 진행해서 이끌어가야지
I라는 3자를 통해서 만들면 엉뚱한 삼각관계나 오해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인 신념 10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보수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이게 말 그대로 비즈니스 부부냐, 사랑의 부부냐 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된다는 유교적 문화권에서의 그런 통상적인 고정관념에 살아서 삽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죠. 남편이 이래요.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이래요. 아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내하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죄송한데 여보 밥해. 밥 줘.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이 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도 처녀일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랐지 내가 요리를 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자라고 꼭 요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래를 많이 안 해놔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빨래해. 옷이 없어 했더니 여보 필요하면 당신이 좀 도와주거나 당신이 하세요.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바빠요. 나도 처녀 때 어머니가 해주는 빨래를 입고 자랐지 내가 필요한 경우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가 도와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고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건 남편이나 아내의 보수적인 역할과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 시대는 거의 비슷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보다는 공동의 역할들을 섬기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갖는 불편한 진실,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런 신념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이 갖는 비합리적 신념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세계, 부부 상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